가지고 3일을 갔는데 이제 또 2단계 올라가서 하루치.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이 그 3, 4학년 때가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된대요. 우리가 나이에 크게 맞게끔 우리가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이. 근데 이 3, 4학년 때라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니까 애들이 가면 말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사회 문제 될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3, 4학년 때 사회성을 못 길어서. 자, 우선 할까요? 우선 신규 등록은 새만금을 매입해가지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먼저 잠깐 가볼게요. 제가 먼저 결론 얘기하는데. 여기 땅에 필지들이 생겼죠. 그죠? 그럼 이 지번, 지목 면적들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지번, 지목 면적들은 구청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등기소에 이제 등기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 등기를 하는데 우선 먼저 이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결정이 돼야 등기부도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우선 이 신규 등록 토지는 먼저 여러분 대장만 먼저 만들어져요. 뭐만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토지 대장과 지적도 이런 지적 공고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이 신규 등록 토지는 먼저 결론입니다. 아직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등기는 여러분 이 대장을 만들어 놨고 나서 이 땅이나 토지 같은 것을 건물을 신축해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거든요. 그래야 건물의 평수, 구조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거 가서 이제 등기소에 제일 먼저 팔라고 가서 하는 등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 나중에 여러분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한다고요? 그렇게 소유권 이제 나중에 보존 등기가 돼요. 제일 먼저. 그럼 우선 먼저 이 신규 등록 토지는 먼저 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대장. 그래야 이 대장의 지목 면적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등기소에 가보면 이렇게 표지부라는 게 나와요. 등기부가 석장이거든요. 표지부 갖고 그 표지부에 이 대장이 만들어진 소지지 지번, 지목 면적이 대장이 만들어진 걸 기초로 등기부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응? 그래 우선 먼저 결정.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있다, 없다.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야. 바닷가를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토지 대장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토지야. 그럼 나중에 아까 제가 신규 등록은 등자만 나오면 틀린다 그랬었죠? 아직 뭐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진 토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시면 각종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적 공부에 보세요. 자, 요거를 볼게요. 잠깐 보세요. 아까 우리 이게 지적 공부 토지 대장이죠, 그죠? 토대항에는 좌측에 이렇게 토지에 이렇게 표시사항이 있고 오른쪽엔 땅에 이제 소유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 등기소에 등기부에도 이렇게 표지부에 여기 내용이 적혀 있고 오른쪽에 갑구에는 이 소유자가 적혀 있거든요. 응? 자, 근데 아까 여러분 토지 이동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토지에 무슨 사항이 바뀌냐면 표시사항이 바뀌는 거죠.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표시사항.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다가 그죠?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럼 이 지목들이 적혀 있는 게 지금 토지 대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목을 바꿔달라고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 먼저 가야 돼요. 아까 60일 내에. 그럼 구청 공무원이 이 등기부에 저기 대장에 지목을 전해서 이렇게 대지로 바꿔줬네요. 그죠? 근데 이 토지에는 이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이 등기부의 표지부에도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표지부에도. 그럼 표지부에 있는 내용도 이걸 바꿔놓아야 돼? 안 바꿔놓아야 돼? 바꿔놓아야 돼. 근데 이걸 바뀐 것은 구청에서 바뀌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관청이 다르거든요. 이건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이건 지금 은평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이건 은평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 지목 바꿔놓고 은평구청에 있는 이 땅에 대한 지목을 바꿔달라고 등기를 부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요? 등기? 촉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우리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에 여기 표시사항이 바뀌니까 토지 이동이니까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는 게 다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것도 지금 바꿔놓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다 등기 촉탁해. 아까 여러분 우리 신규 등록 저기 근데 하나만 빼고 뭐만 빼고 신규 등록 토지만 빼고 여러분 여기에 5페이지 지금 보잖아요. 5페이지에 앞에 자 우리 다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다 있죠. 그죠? 다 등기 촉탁한다고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근데 뭐는 X 쳐져 있어요? 신규 등록.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신규 등록 토지는 이 바닷가 매립한 토지죠. 그죠?
요건 아직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장만 만들어진 토지야. 그 나중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8구에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아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보존 등기 해야만이 등기소에 요 등기부가 만들어져. 그러면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없어. 그 등기부가 없는데 뭐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거 바꿔달라고 등기 촉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은 뭐 하나 나오면 틀린다. 등자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적 공부는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겠어요? 정확하게 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상, 우리 소지목 경자명과 소유자 등이 등록이 돼 있고, 아까 우리 등기는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등기도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이렇게 소유자들의 관계가 적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등기부를 이렇게 표지부 있고 여러분 갑구 있다고 했었죠, 그죠? 표지부에는 이 토지 건물에 이렇게 표시사항이 있고, 갑구는 이제 권리관계, 이제 소유권 이런 것들이 적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지목이 자 전에 있다가 지목이 집을 져버리면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그럼 이게 먼저 뭐가 바뀌냐면 토지 대항이 먼저 바뀐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럼 이 지목도 우리 등기부에도 전이 있었겠죠, 그죠? 표지부에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걸 대지로 바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불일치하는 똑같은 토지인데 이거 같이 일치해야 되지. 그래서 구청에서요 지목을 바꿔놓고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등기 촉탁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등기소에 바꿔달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거꾸로 해요. 여러분 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유자 바뀌면 우리 등기해야 된다고 우리 나오죠, 그죠? 우리 실무상 그러잖아요. 등기. 그럼 우리가 등기를 하고 어디 구청에 갈까요? 등기소에 갈까요? 등기소에 가요. 그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먼저 등기부가 이렇게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무슨 말이겠나요? 근데 여러분 소유자는 등기부만 있어요? 대장에도 소유자 있어요? 대장에도 아까 소유자 있었지. 근데 구청에서는 소유자가 바뀐지 알 수가 없어. 등기소에서 먼저 바뀌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등기할 때 배우겠지만 등기소에서 모든 등기가 끝나면 이 소유자가 바뀌면 자기들이 등기를 마쳤으니까 이 대장에 있는 이렇게 소유자들 바꿔달라고 이 등기를 마쳤다는 이 통지서를 구청에서 이렇게 등기소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선 먼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토지의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들. 무슨 사항이 바뀌는 거?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뀐다. 뭐가 먼저 바뀐다? 대장. 그래서 등기부의 표지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근데 거꾸로 소유자가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 거?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뀐다? 등기부.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 다 마친 다음에 대장에 있는 소유자들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등기필 통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잠깐 잡을게요. 지금 같은 토지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다고? 불일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심이 되느냐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땅을 사고 팔라고 했더니 자 지목이 달라요. 토지양에는 지목이 대지인데 등기부 표지부에는 전이네. 그러면 뭐를 믿고 사야 되냐면 대장을 믿고 사야 돼. 왜?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었는데 등기부에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때는 이 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를 이렇게 굳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뀐다? 대장. 지적공부를 꼭 기억하세요. 네, 근데 거꾸로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죠, 그죠? 같은 토지인데, 근데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죠? 등기부. 그럼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죠? 그럼 뭘 믿고 사야 하냐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믿고 사야 되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믿고 샀다 할 때는 남의 땅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주인 땅 믿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표시사항이 바뀌면 대장이 중심이 돼요. 뭐가 중심이 된다고? 대장. 근데 소유자가 바뀔 때는 권리관계가 바뀔 때는 등기부가 중심이 돼.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사항에 여러분 그 표대장 권등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암기사항의 3번에 잠깐 가볼게요. 8페이지에 표대장 권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8페이지 암기사항에 3번 있죠. 맞죠? 토지의 표시상 지목 면적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고?
대장이 기준이 돼서 등기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권리관계 소유자이죠, 그죠?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가 기준이 돼서 대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요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에 그 일치시키는 요 방법에서 여러분이 그거 이제 주의합니다. 그래서 표제장, 권등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 아까 신규 등록은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런 게 봤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요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책 한번 볼게요. 우리 신규 등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바대효과를 매립해서 이 토지 대장을 하나 만들러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토지 대장에 아무나 하면 토지 대장을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줘요. 내 땅임을 증명하는 소유권 증명서를 요구해요. 내 땅인지 아닌지 구청에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갈 때 이 소유권 증명서로서 넷 중에 우리 하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암기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그 암기사항 한번 잘 가볼까요? 우리 페이지에 우리 신규 등록은 등자만 나오면 틀린다 그랬었는데요. 제 16페이지에 38번 있을 거예요. 준기 판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준기 판소리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그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무슨 검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구청에서 이렇게 준공검사, 당신 거라고 검사했던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라고 써 있죠. 자, 우리가 이 도시구역 안의 토지들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으로 등록하려면 우리 도시구역들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이렇게 주인이 없는 무주 토지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무주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땅에 관리하는 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구역 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의할 때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갖다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내 땅 서로 싸움버리면 법원에 판결서라고 나와 있죠, 그죠? 무조건 이 지적법에 이렇게 판결서 나오면 갖다 줄 수 있는 서류가 여러분 우리가요, 자 보세요. 소송이 걸릴 수 있죠, 경계 분쟁이. 그럼 우리가 법원에 가서 우리 경계 분쟁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판결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무슨 뭐 판결서 들고 간다, 그럼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도 판결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타. 요 소유권 증명서 이렇게 넷 중에 하나.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나왔어. 이게 몇 개야? 4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할 서류인 것 아닌 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여기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요. 우리 신규 등록은 제가 여러분 등자만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없다고 그랬죠. 토지만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이 등기사항 증명서나 등기필 등자 나오죠, 그죠? 응? 이런 것들 제출할 수 있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왜?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뭐가 없는 토지니까. 등기부가 없는 토지니까. 그래서 아까 등기 촉탁하지도 않고 이 소유권 증명서로서 이렇게 준기 판소리는 가져가지만 이 등자 나온 것은 가져갈 수가 없다.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하나.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여러분 잠깐 잡아볼게요.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게 있었죠. 그죠? 여기 잠깐.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땅에 있다가, 아까 이렇게 지적 공부가 있었고요. 등기부가 있었죠. 우리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이렇게 소유자가 적혀 있었고요. 등기부에도 토지 건물이죠. 여기는 표시와 토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적혀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럴 때 아까 여러분 대장에 토지 대장에 제일 먼저 이렇게 소유자를 등록을 시킬 때 여러분 아까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었죠? 등기부. 뭐가 먼저 바뀐다고요?
등기부. 그래서 대장에 나와 있는 요 소유자, 토지대항 이렇게 소유자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등기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제일 먼저 소유자 등록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어. 지금 토지대항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면 신규 등록 토지를 소유자를 등록할 때 구청 공무원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정리한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렸어. 아직 뭐가 없는 토지인데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기대로 해가지고 통지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갑이 이 매립했는지 직접 조사해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조사해서 직접 조사해서 대장이 소유자를 적어놓는다 이렇게 나 맞지. 신규 등록 토지를 소유자를 구청 공무원이 적을 때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적는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은 여러분 그 우리 암기사항에 16페이지에 37번 있죠. 그거 하나만 잘 알면 되죠. 자,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아직 뭐가 없는 토지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가져갈 수가 없다. 아까 준기 판소리를 가져가지만 38번을 가져가지만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소유자 등록은 세 번째 있잖아요.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고 누가 직접 조사해서, 그렇지, 지적소관청이 현장에 공문에 가서 직접 조사해서 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아직 여러분 바닷가 매립한 요 신규 등록 토지 아까 있었죠, 그죠? 예, 요 신규 등록 토지는 아직 뭐가 없는 토지야. 응? 아직 뭐가 없는 토지라고요? 등기부가 없는 토지야. 이게 대장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신규 등록 토지는 소유자를 적을 때, 토지대항의 소유자 적을 때 등기부를 통해서 적을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신규 등록할 때 아무나 오면 토지대항 안 만들으니까 소유권 증명서를 요구했죠, 그죠? 그래서 준기 판소리를 가져가지만 등기부 이런 거 가져갈 수가 없고, 그리고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책에 여러분이 그 페이지 110페이지 가보세요. 그 토지동의 종류인 것 아닌 것 위에 그 개소주 배웠죠, 그죠? 그거 그 박스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신규 등록 개념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볼게요. 신규 등록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새로이 조성된 산업단지나 농경지 등을 만들어서 그 소지목 경자명과 소유자들을 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인데, 우리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되어 있고, 거기 신청 있죠, 그죠? 아까 사유가 발생하면부터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60일만 기억하죠. 90일이 아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에 아무나 가면 토지대항 안 만들어줬죠, 그죠? 오른쪽에 여러분 아까 준기 판소리 기억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법원의 판결서 이렇게 써 있죠. 두 번째가 준공검사 이렇게 써 있죠. 예? 세 번째가 기획재정부장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번째가 소유권 증명서류 써 있죠, 그죠?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맞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제출의 면제 보세요. 위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해당 누가 가지고 있으면 지적? 구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가 할 때는 그 누구의 확인으로서? 지적소관청. 그 시도에서 확인 이렇게 나면 안 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고, 자, 절차, 등록하는 절차. 우리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뭐 한다? 측량. 반드시라는 표현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해요. 아까 분할과 지목 변경과 합병이 측량 안 했잖아요. 나머지 다 측량했죠, 그죠? 그래서 측량해서 그 토지의 표시사항들을 새로 가고, 자, 2번도 중요하죠, 그죠?
아까 우리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있었잖아요. 이건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 그렇지. 소관청의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은 주인이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 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총괄청이나 중앙간서장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신규 등록은 여러분 그 37번하고 암기상 38번 두 개만 알으면 끝나는 거죠. 네? 37번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등자 나오면 틀렸었죠. 그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 증명서류에서 그 38번에 중기 판소리는 가져가지만 네? 그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은 가져갈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등록시키는 거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직 뭐가 없는 토지니까. 그렇죠. 등기부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신규 등록 나오면 등자만 나온다. 그리고 준기 판소리. 이 준기 판소리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나올 시점이 됐어요. 왜? 네 개지니까. 무슨 말겠어요? 요 네 가지 서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보세요. 112페이지. 이제 무슨 전환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게 나오죠. 네. 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 다시 해볼까요? 우리 신규 등록으로 갈 때 가져가는 서류 있었죠. 그죠? 아까 무슨 판소리? 중기 판소리를 가져갔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우리 우리 등자 나온 것은 가져갈 수가 없다. 그거 기억하시고, 요 마지막으로 요 중기 판소리 이런 게 있었고요.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는 거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우리 경계 면적을 새로 결정하면 측량에서 결정했죠. 그죠? 아까 지목 변경과 합병만 측량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규 등록 토지는 암기할 때 뭐만 나오면 틀린다. 등자, 예, 등기부가 없는 토지니까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요? 지번 했었잖아. 요 13번 답에 신규 등록이 하나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새로 늘어나니까 부번 붙였잖아. 인접 토지에 부번 붙였죠. 그죠? 인접 토지에 부번 붙였잖아요. 신규 등록할 때 우리 배운 거잖아요. 그죠? 지번 그런 것들 배웠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등록 전환이라 요 아까 등자 나온 거 틀렸다. 보시고요. 네, 자, 우리 등록 전환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등록을 옮긴다 그 얘기죠, 그죠? 자, 우리 어디냐면 이렇게 산에 있는 토지가 여러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라고 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가지고, 요걸 또 우리 개발을 해버리면 여기다 집 지고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간다 그랬죠, 그죠? 이거 이제 등록을 옮긴다. 그래서 무슨 전환이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새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 이거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임야도에 있던 땅의 축척은 6천분의 1 있었죠, 그죠? 6천분의 1 있던 요 산 35번 이렇게 임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다 각종 개발 행위 허가받아서 집을 져버리면, 자, 이게 임야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 토지가 정밀하지 못한 6천분의 1 임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토지를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 거죠? 지적도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거꾸로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 전환 토지. 우리가 지금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게 제가 그 평창 올림픽 이루어진 적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평창 올림픽이 거기 산도 있을 거 아니야, 다. 그거 다 밀어가고 펜션도 생기고 호텔도 막 생겼잖아. 그럼 그 토지들이 다 무슨 전환된 토지들이야? 등록 전환이 시키던 토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게 지적 공부를 만들 때 하나는 만들었으면 좋았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당시부터 이제 우선 먼저 토지대항과 지적도를 만들고 산에 있는 토지들을 정밀하지 못한 이렇게 임야들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지금은 기회만 되면 도면을 이렇게 토지대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 등록 전환을 시켜주려고 해요,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등록 전환을 시켜야만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거든. 임야 세금보다 대지가 세금이 훨씬 나가지.
지금 무슨 얘기 알겠나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등록 전환을 시킬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돼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우선 결론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나중에 암기해서 한번 펴는데, 우리 암기 39번인가요? 예. 내일 날씨가 좋으면 등산할 계획임 이렇게 암기해요. 응? 자, 여러분 잠깐 접을게요. 자, 접으세요. 우리 등록 전환은 산에 있는 토지가 쉽게 얘기하면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평지로 가는 거죠, 그죠? 평지로 만들어져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등산할 계획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관리법? 산지를 개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 전환이야.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 볼게요. 여기 임야도 이렇게 나와요? 임야도 나오지. 그럼 이건 임야도인 땅을 다 개간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다 뭐냐면 등록 전환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산 이렇게 나오든지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전환 토지다? 그래요. 이건 등록 전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산지관리법에서 이제 공법 배울 거예요. 산지 전용허가나 건축법에 건축 허가든 이렇게 개발령의 허가를 받으면 이 토지들을 여러분이 등록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봤다면 아까 우리 산을 개간해가지고 산지관리법에다가 개발령의 허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토지들이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 거기서 우리 암기사항 먼저 보고 책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라고 써 있나요? 예. 자, 우리 이거 뭐냐면, 이것도 앞에 임야도라는 토지가 나와요. 우리 공법입 할 때, 우리 이 임야에다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우리 대도시 지역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임야도인 땅들을 편입시켜서 이렇게 대도시 지역으로. 그럼 여기 전에, 여기 산에 있던 토지들이 지금 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개발해버리면 요 땅이 임야도인 땅이 다 어디로 옮겨가냐면 지적도로 옮겨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도로 같은 거, 산업도로 같은 거 확장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땅이들이 옛날에 산 같은 것을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시켜버리면 요 땅들이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세 번째는 지금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형질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허가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은 지금 개간은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불법으로 개간했기 때문에 등록 전환을 시켜줘요. 근데 지목은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는, 자, 모든 토지가, 하나 볼게요. 자, 등록 전환이 있는데,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한 필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자, 모든 토지들이 다 개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산 7번지, 임야, 이거 하나만 개간이 안 이루어졌네. 그럼 우리 마을에 이 산 7번지 임야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커다란 임야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이 지목이라는 임야라는 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마을의 도면의 통일성 위해서 이 토지들을 이렇게 지적도로 등록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이 지적도에도 지금 이렇게 임야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 임야잖아요, 지금. 응? 그 토지 이제 지적공부만 이렇게 옮겨버린 거죠. 그죠? 그럼 이런 토지들을 나중에 여러분 토지대항이나 지적도에 임야가 있다 해서 토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지적도 딱 떼보면 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임야도에만 임야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토지가 매매로 나왔어. 그럼 사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당연히 개간되니까. 근데 이 토임만 찾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지적도를 떼봤더니 거기 임야가 있더라. 그럼 그 땅 주인 찾아가가지고 조금 더 주는 거 돈. 다른 임야 파는 데보다. 그러고서 나중에 개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 여러분 잠깐 이거 보세요. 우리 임야도에 잠깐 보세요.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산자 붙어 있죠. 근데 우리 지적도에는 산자 붙을까요? 안 붙은다고 했어요? 절대 산자 붙지? 아니요. 임야라 하더라도. 무슨 말겠어요? 우리 인접토지 본본에 이렇게 뭐 부본 붙인 줄 알아요? 등록전환도. 13의 1 이렇게.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같은 지번 부여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임야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적도에 있는지 임야도에 따라서 산자 붙고 안 붙고 나눠지죠. 절대 임야도에 있는 지적된 토지는 산자 붙어 있지? 아니에요. 임야도에 있는 토지만 산자 붙어 있지. 그래서 이것은 그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등록 전환인데 나머지 한 필지만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지목을 변경시키지 않고더라도 얼마든지 등록 전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등록 전환 토지가 이제 4가지 토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책을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112쪽. 예, 등록 전환이란 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옮겨가는 건데, 이는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항과 지적도로 옮겨감으로써 도면의 정밀성과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우리 대상 토지 첫 번째 무슨 관리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법에 건축 허가 등 개발령이 허가받으면 등록 전환할 수 있고, 자, 2번. 아까 전부 다 등록 전에 나머지 토지만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었죠. 그죠? 그때도 지목 변경 없이도 얼마 뒤에 등록 전환 시킬 수 있고, 3번 기억나나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는데 불법으로 바뀐 거죠. 그죠? 이때도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군 관리 모여에 따라서,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도 역시 등록 전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산 이렇게 나오면 무슨 전환 토지다? 등록 전환 토지다.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전환 토지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신청은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맞죠? 다 아까 받아 말소만 9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차 보세요. 아까 우리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측량. 왜냐면 여러분 잠깐 잡을게요. 우선 우리 임야도에 있는 땅은 축척이 6,000분의 1이죠. 그죠? 자, 이제 지적도로 가면 인접주와 동일한 1200분의 1로 가면 새로 축척이 바뀌죠. 그죠? 그럼 이 땅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 맞죠? 아까 여러분 지목 변경과 합병만 측량하지 않았어 그랬잖아. 나머지는 그 땅 새로 경계의 면적을 구하려고 다 측량을 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거기 동그라미 여러분 4번 먼저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4번 있어요? 예, 등록 전환할 때는 이미 등록된 인접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시킨다 써 있죠? 예, 1200분의 이렇게 등록을 시키겠죠. 그죠? 자, 근데 2번, 3번이 좀 중요해요. 2번 볼게요. 자,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모호할 때 초과. 그럼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번에. 자, 우선 면적 결론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라고 돼 있죠? 그럼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때는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의 면적 경계는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써 있죠? 그리고 거기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부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부분.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자, 우리 임야된 땅이 새로 측량해서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가면 새로 면적과 경계를 구하겠죠, 그죠? 여기 새로 경계 면적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결정할 것이냐? 자, 잠깐 줘볼게요. 우선 요 부분 볼게요. 우선 아까 우리 임야 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임야 대장에도 그 땅의 면적이 이미 나와 있겠죠. 대장의 면적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보세요. 그럼 새로 자, 측량해서 이제 토지 대장에다가 이 면적을 등록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야 대장에 있던 이 면적과 새로 측량해서 나온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그래요. 뭐 될 면적? 그렇죠. 등록 전환될 면적이 허용 범위가 있어요. 허용 범위는 루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100일 나왔다. 이게 허용 범위 이내다. 자, 이럴 때는 요 새로 나온 면적 있죠. 그죠? 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요 토지 대장의 면적으로 그냥 옮겨요. 응? 자, 근데 자, 허용 범위 이렇게 110이라고 이게 초과되죠. 그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 초과될 때는 저 요 임야 지금 6,000분에서 측량해서 나온 것이 저 정확해요? 1,200분에서 저 측량해서 나온 게 정확해요? 1,200분에 측량해서 나온 면적이 정확하겠지. 그래서 6,000분에 있던 나왔던 이 면적을 이렇게 110으로 이렇게 정정해 놓고 이 면적을 토지 대장의 면적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지금 허용범위 이런 시험에 이렇게 소개 나와요. 허용범위 이내일 때, 뭐 할 때?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요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새로 나온 면적을 다 새로 나온 면적 하는 거야. 이걸 뭐 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 축척이 달라서 지금 요거를 면적을 정정하니까 우리 여러분이 신청을 통해서 정정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이렇게 정정해 놓고 요 새로 나온 면적을 토지장에다 옮겨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 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면적을 적어. 근데 이걸 이제 고치고 오느냐 고치고 안 오고 오느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나요? 네, 새로 나온 면적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 나온 면적을 뭐 될 면적, 등록 전환 될 면적 이렇게 나와요. 임야대장에 토지대장에 적는 면적을 이걸 등록 전환 될 면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암기할 때 여러분 초권이 2등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우리 조건이라고 옛날에 그 뭐예요? 2PM인가 2M 있었죠. 그죠? 그 연예인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100m 달리기 하면 1등 하지 않고 2등 한대. 그 초권이 2등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여기 시험에 오래 나온 거야. 초과할 때는 신청 정정, 직권 정정. 직권 정정, 그게 초권이야.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이 임야 대장이 있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될 면적, 등록 전환 될 면적. 그래서 초권이가 2등 이렇게 암기한 거예요. 무슨 말겠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 그 10페이지, 그 112와 113페이지 있는데, 그래서 요거 여러분 우리 그 책 보세요. 저 암기 강의 노트 16페이지. 요거. 자, 요 16페이지. 자, 우리 39번 있었죠. 아까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있었죠. 그죠? 내일 날씨가 좋으면 무슨 계획임? 등산할 계획임, 이미 이게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9-1번 보시면 초권이 2등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등록 전환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써 있죠. 그죠? 그때는 임야 대장의 면적을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 정정하고 허용 범위 이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 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새로 나온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그래요. 등록 전환될 면적. 그걸 다 옮기는데 이거를 고치고 오느냐 안 고치고 오느냐 그게 뿐이에요. 옛날에 있던 임야대장 면적. 그렇게 기억해서 그 두 가지만 여러분 등록 전환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면적이 종전에 이렇게 임야대장에 여러분 아까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죠. 맞죠? 네, 그럼 이게 축척이 아마 6,000분의 있다. 새로 이제 토지대장에 축척이 뭐 1,200분의 1이면 새로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그죠? 이때 허용 범위를 뭐 하느냐에 따라서 초과하느냐, 허용 범위 이내에 따라서 요 면적을 고치고 오느냐 오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그냥 요 새로 나온 면적을 아까 뭐 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요 면적을 소관청이 어떻게 정정? 직권으로 정정하고 요 새로운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나올 때 요걸 초과할 때는 우리가 신청 정정, 소유자의 신청 정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범 이내일 때는 요 임야 대장에 있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하더라.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요 등록 전환은 아까 요 초권이 2등, 그거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한다. 보시고, 예, 그거 우리 이제 등록하는 절차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다시 이제 세 번째가 땅을 나누는 걸 뭐 하죠? 분할. 자, 분할은 자, 한 필지를 두 필 이상을 나누는 건데, 자, 여러분도 잠깐, 여러분 땅을요 함부로 분할할 수는 없어요. 땅을 함부로 막 분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분할 대상 토지도 제한되어 있는데 우선 결론입니다. 우리 분할되는 토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토지를 우리가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토지 이동 요거 결론 우선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있고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땅을 분할할 때. 분할할 때. 근데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 토지량을 가진 목적, 결론 먼저 할게요. 고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있다고 했죠. 그죠? 세금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뭐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에 따라서 과세의 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가에서는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이 안 바뀌면 관여 안 해. 10년 만에 오든지 1년 만에 오든지 관여 안 해. 근데 지목이 바뀔 때는 그 바뀐 지목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때 60일 내에 분할을 해달라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신청 의무가 없는 개가 있고 하나 의무가 있는 건데 이거 나중에 우리 그 암기할 때요. 여러분 그 40번에 보면 여기 소경매형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여러분 요 소경매형으로 분할한다 있는데 자, 큰 땅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팔기 위해서 땅을 분할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팔기 전에 여러분 매매를 하겠죠. 뭐 한다고요?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하겠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전세권이라고 나오거든요. 전세권은 1필지 일부도 전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은 1필지 일부는 분할하지 않으면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죠? 소유권. 매매 등을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분할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땅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이렇게 땅을 이렇게 시정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시정할 수 있죠. 그죠? 요 끼투리 땅,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해야 잘 팔릴 거 아니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불합리한 이렇게 지상 경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분할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바뀐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도둑이나 뭘까해서 한 과수원 관리인 집을 져버렸어요. 과수원 용지를 할 때. 그러면 요 토지들은 지목이 다르죠. 그죠? 그럼 요 토지는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과수원 용지고 이건 대지니까. 뭐죠? 근데 요 때만 우리가 분할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다. 근데 여러분 아까 잠깐 져볼게요. 아까 보세요. 땅을 아까 팔기 위해서 우리 분할할 수 있었죠. 아까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었죠. 이때는 이 지목들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겠죠. 맞죠? 그때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자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집을 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땅 지금 과수원에서 대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때는 대지로 세금을 내야 되지. 계속 과수원 용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때가 용도가 바뀔 때만 60일의 의무를 부과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 땅은 잠깐 줘볼게요. 이 땅은 분할이 이루어져 가면서 지목이 과수원에서 대지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지적 정리를 편하게 해서 우리가 분할 신청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용도가 바뀔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이나 우리 매매 등, 그렇죠. 자, 우리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아까 분할할 수 있었죠. 그죠? 또 아까 땅 뒤죽박죽 이렇게 필지와 경계를 시정하는 아까 분할할 수 있었죠? 또 1필지부가 뭐가 바뀌어버리면 형질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면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도 요때만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요거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분할. 네, 위부터 113페이지 나오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분할할 때는 반드시 측량을 통해서 각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고 분할 후 면적은 분할 전과 같아야 된다. 그거 보시고 넘기셔서 자, 대상 토지. 자, 우리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분할할 수 있는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폐함된 개발 행위에 뭐를 받으면 허가 대상이면 먼저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분할 신청하는데 아까 자, 1필지부가 용도가 바뀌면 아까 분할할 수 있었죠? 또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분할할 수 있었죠? 네. 필지가 모습이 불규칙해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분할할 수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신청 이 부분이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뭐가 다르게 될 때? 용도. 예, 용도가 변경될 때만 용도가 밖에 나라부터 며칠 내에 해달라. 60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와서 분할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요 세 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분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의무가 있으니까. 응? 요건 반드시 분할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세 가지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용도가 바뀔 때는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 위에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때는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위에 용도가 바뀔 때만 반드시 분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예. 절차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어디로 가냐면 115페이지에 이제 합병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분할. 요 등록하는 절차, 요거는 나중에 볼게요. 요거 우리 아까, 요거 기억나시나요? 신청 의무가 있는 거, 뭐가 바뀔 때만? 용도. 뭐가 바뀔 때? 용도. 그리고 우리 첨부서류에서 아까 우리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제출하게 돼 있다고요? 함께. 아까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이 바뀔 때는 이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 잠깐 거기 첨부서류 잠깐 가볼게요. 114페이지에 바로 4번 있어요. 예,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써 있죠. 거기 1번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필질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함께 제출 이렇게. 함께 제출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고. 예. 자, 그래서 분할은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해요. 60이 의무가 있는 거. 뭐가 바뀔 때 의무가 있다? 지목이 바뀔 때. 용도가 바뀔 때. 세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합병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한테도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올해 합병이 안 나왔었어요. 올해 합병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30회 나왔죠. 그죠? 여러분한테는 내년에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합병. 자, 근데요. 우리 합병은 뭐예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예,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이렇게 합하는 거죠. 이렇게 두 필지 돼 있으면 큰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이렇게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죠. 그죠? 도면상 이렇게 이제 경계를 이렇게 지어버리죠. 그러면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여러분 암기사항 여기 있죠. 암기사항, 그 암기사항에 그냥 앞에 가보죠. 저기 페이지에 8페이지에 4번 있었잖아요.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었죠?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뭐도? 소도, 뭐하고?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었잖아요.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을 잠깐 가볼게요. 지번이 1번에서 끝번이 끝나는 단위 지역이죠. 그죠? 우리는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동리를 기준으로 했어요. 동리. 은평구청 해가지고 1번부터 붙여준 게 아니라 은평구청에 탄현, 무슨 동이 우리 죠? 가련동 잃어버렸다. 하도 가련동만 붙여줬죠. 그죠? 불광동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련동에 있는 토지하고 옆에 불광동에 있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이 다르면 안 된다. 동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지목이 전과 전끼리 합병할 수 있지 지목이 전과 답은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1200분의 1로 축소된 통지끼리만 합병할 수 있지 이쪽은 1200분의 1이고 이쪽은 500분의 1이고 이건 합병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집안이 이렇게 연접돼 있어야 돼요. 제가 잠깐 볼게요. 요렇게 지금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만 합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 토지와 요 토지는 지금 붙어 있어요? 막 떨어져 있어요? 막 떨어져 있죠. 그죠? 요 토지 이렇게 연접돼 있지 않으면 합병해 주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붙어 있는 토지만 합병할 수 있어요. 연접돼 있지 않으면 합병 안 해주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쪽은 등기된 토지와 요쪽은 미등기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걸 합병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사고 파는데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를 합병해 주면 우리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가지에도 하나라도 걸리면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잠깐 가볼게요. 이 파생 원칙에 우리 좀 이따 볼 텐데, 이러면 아까요? 여기서 2가지만 그냥 먼저 가보죠. 아까 여러분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같다는 것은 이 소유자가 주소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소가 다르면 이건 동명이의죠. 여러분 소유자, 여러분 주소가 2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지. 그럼 주소가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안 해요. 왜? 주소를 고치지 않으면. 응? 아니 구청에서 지금 합병해 주라고 했더니 이 땅이 34번 소유자는 갑인데 신림동에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가련동에 이렇게 써있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건 소유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만약에 내가 주소 바뀌었으면 주소를 바꿔놔야지. 그래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소유자가 주소가 다른 토지들은 구청에서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합병해 주지 않아요.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해 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잠깐 볼게요. 파생 원칙에 이 토지들이 갑과 을이 한 사람씩 소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유하고 있다고? 공동. 근데 자 면적은 이쪽은요. 자 면적은 70제곱미터고요. 자 이쪽은 그냥 이쪽으로 하죠. 이쪽으로 밑에 똑같은 거. 이쪽은 우리 거는 70제곱미터 하고요. 근데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은 90제곱미터 하는 전이에요. 그죠? 자, 갑이 지분을 2분의 1 가지고 있고 3분의 2 가지고 있고 이쪽은 을이 3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다르죠. 이거 합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쪽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분이 같으면 2분의 1씩 같으면 이쪽도 절반씩 가지고 있고 이쪽도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같대 합병해줘. 공유 지분이 다르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합병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축척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우리 축척 변경이 나오는데 이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축척 변경 시행적의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합병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책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보세요. 자, 115쪽에 자, 합병이랑 자, 여기 보세요. 분할과 반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합병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과 달리 아까 뭐 하지 않았죠? 측량하지 않았죠. 지목 변경 합병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자, 근데 그 뒷페이지에 보세요. 그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이렇게 써 있죠. 제가요, 아까 그거 기억나나요? 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는 이게 아파트 땅인데 그거 나중에 보고 아까 지목이 28가지 있죠. 그죠? 홀수 지목은 합병이 없다고 그랬죠. 의무상 있죠. 지금 암기상 있는데 짝수 지목만 있죠. 그럼 여기 지금 홀수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수원 이렇게 석자 한자 없잖아요. 두자 다 네자지. 맞죠? 그래서 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공장, 철도 이렇게 쭉 요것만 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짝수일 때만 의무가 있다. 홀수일 때는 의무가 없다. 이건 나중에 암기사항이 있어요. 그걸 암기를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짝수 홀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식을 하고 자, 이게 3번이 중요해요. 합병의 제한 이렇게 써 있죠? 네. 합병의 제한인데 이건 이거죠.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해당 토지들은 합병할 수 없다 해서 1번 볼게요.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면 안 됐죠. 2번 지목이 다르면 니은 안 됐죠. 자, 3번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됐죠.
미음 먼저 보세요. 축척이 다르면 안 됐죠. 자, 비읍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됐다고 돼 있죠. 자, 시옷은 합병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 안 된다고 돼 있죠. 예? 자, 여러분 이음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읒, 치읒 먼저 보세요. 지읒, 치읒. 아까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주소가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치읒.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해 주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그 니을이에요, 니을. 니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니을은 뭐냐면, 나중에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거든요. 조금 이 지적법을 이제 배울 때, 등기법을 이제 배울 때요.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거든요. 이 토지 건물에 일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집에 이렇게 방앗간이면 이렇게 일부에 되는 게 있고 일부에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일부에 되는 권리들은 용익물권들이에요. 무슨 권? 용익권인데, 용익물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텐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걸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임차권이 들어가면 그냥 용익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용익권은 그 땅의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 권리를 네 가지를 용익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하고 지적법은 용익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용익물권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용익권은 방악한 전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용익권은 일필지 일부에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걸 암기시킬 때 제가 일용의 엄마 이렇게 암기시켜요. 무슨 엄마? 일용의 엄마는 등기가 가능해요. 이름 뭐냐면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권이 가능하다 해서 일용의 엄마. 근데 김수미 씨 전원일기에 일용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일부의 용익권은 가능하고 나머지 권리들은 용익권이 요 용익권 말고는 나머지 권리는 일부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대출받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은행에 10억짜리 집인데 내 집이 10억짜리예요. 은행한테 3억만 지금 대출받네. 야, 은행아, 내 집 10억짜리다. 3억만 대출받으니까 안방만, 요 방 한 칸만 대출해줘.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요 용익권 말고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일부에 대해서 안 돼. 여러분, 저당권하고 여러분 똑같은 게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경매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경매에서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방만 팔 수 있어, 없어? 안방 팔 수 없지. 안방 팔고, 안방 우유목 팔고, 아랫목 팔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방악한 전세를 줄 수 있죠, 그죠? 특정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보세요. 자, 용익권, 무슨 권?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되는 권리들은 합병해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쪽에. 자, 잠깐 잡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두 필지 한 필지 합하는 거죠, 그죠? 이쪽은 여러분 전세를 줬어요. 그럴 수 있죠? 응? 자, 이쪽은 전세를 안 줬어요. 안 준 토지 있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용익권의 일필지 일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 두 토지들은 얼마지 합병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일필지 일부가 되니까. 어? 근데 이쪽은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쪽은 은행에 대출받아서 저당권이 돼 있어. 어? 이쪽 은행에 대출받지 않았다니까요. 저당권이 설정 안 돼서. 그런 토지 있을 수 있죠? 예. 그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안 해요. 왜? 합병해 주면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의 성립을 인정한 꼴이 되는 거잖아. 저당권의 일필지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슨 권은 합병할 수 있다? 용익권. 무슨 권? 용익권을 합병할 수 있어. 그럼 용익권이 아닌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 그래서 저기 잠깐 이제 보시면, 그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요걸 암기시킬 때요. 요 위에 그 신임창용승 이렇게 암기시켜요. 무슨 용승? 신임창용승은 합병할 수 있다는데, 요 시은 신탁 등기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올 새로 작년에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용익권에 임차권이 있었죠. 응? 아까 용익권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용익권이 전세권, 지상권인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지역권이라고 나와요. 이건 이제 배울 때인데, 지역권은 땅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승역지와 요역지가 나와요. 무슨 지와 무슨 지? 승역지와 요역지. 그 중에서 일필지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승역지예요. 요역지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일필지 일부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되는 이렇게 승역지가 있는 지역권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승역지가 말고 요역지가 나오는데 합병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당권 이런 걸 합병해 주지 않았죠,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예외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시면 창설적 공동 저당이다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여기도 저당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보면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런 표현 쓰거든요. 무슨 저당권?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자, 요런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된 토지들은 아까 합병해 줬어요? 못 해 줬어요? 안 해줬죠, 그죠? 근데 이 창설적 공동저당은 둘 다 처음부터 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예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이렇게 10억을 빌렸을 때 이쪽은 5억짜리고 이쪽도 5억짜리예요. 이쪽 크니까 이쪽은 3억이고 이쪽은 7억짜리거든요. 근데 이 3억 가지고 대출해 주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두 목적의 토지가 같은 날짜에 5월 달에 같은 채권을 담보해서 목적물이 두 개 다른 것이 같은 채권을 담보해서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은행에 가서 저당을 잡히는 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같은 날짜에 잡혔다고 그래서.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하기 전에는 나눠서 담보죠. 그죠? 합병하면 그게 한 필지로 담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물이 경매도 같은 날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일물 이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이 표현을 우리가 접수연월 접수번호가 같은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들은 합병해줘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재에 지금 잠깐 가볼게요.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있어요? 거기 박스 보세요. 박스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우선 그 거기 그 A번 먼저 보세요. 소유권 이렇게 써 있죠? 기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 무슨 지역권 써 있어요? 승역지 지역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포인트가 등기 원인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 옆에다가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쓰면 좋거든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신탁 등기라고 딕이 써 있죠. 그죠? 요 권리들. 자, 요것도 굉장히 지금 A, B, C, D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맞죠? 예? 지금 4개, 5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의권이 몇 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권리들. 나중에 지금 제가 보죠. 아까 신임창용 승 이렇게 써 있었죠? 신탁 등기,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권, 승역지 지역권 이런 것들은 합병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용의권 무슨 권? 용의권이 있는 토지들은 합병할 수 있다. 근데 용의권이 아닌 토지들이 있었죠, 그죠? 요거는 합병할 수 없다. 그게 우리 책에 써 있지 않는데 이런 권리들은 합병할 수 없다. 그냥 용의권 여기서 그냥 4가지만 기억해서 용의권 나오면 무슨 권? 지상권. 또 무슨 권? 지역권. 또 전세권. 또 임차권. 나중에 여러분 지적법에 등기법에 용의권 많이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용의권은 합병할 수 있어. 왜? 일필지 일부에 드는 권리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저당권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가등기, 가압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것들은 용의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합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여러분 내년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에서 내년 나올 확률이 합병해서 신임창용 승 이게 여러분이 한 90%. 우리 잠깐 보세요. 암기사항의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에 41번 있네요. 아까 합병이 되면 몇 필지가 되는 거라고 했죠?
한 필지. 그래서 어디에 가면?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아까 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영승? 신, 임창 영승 다 영유권들이죠. 그죠? 신탁특기만 말고 그것들은 다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창설적 공동저당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용의권이 있는 토지들은 다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거기 그건 나중에 이제 봉의로 하기로요. 여러분 그 D페이지에 그 28번 문제 있나요? 28번 있죠? 거기 지금 그 18페이지에, 거기 아까 암기사항에 18페이지에 18번 문제가, 거기 있어요? 지금 18페이지, 암기사항 18페이지에 다음 중 부동산의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찾았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용의권들은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임창영승 18페이지 28번 문제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승역지는 아까 합병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동일한 저당권, 이거 아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했죠? 그럼 합병할 수 있었고요. 임차권도 응의권은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4번에 보시면 지상권과 전세권은 다 용의권이에요, 아니에요? 용의권이지. 지상권, 전세권 다 아까 용의권이라고 했잖아요. 지지전임. 그것들은 합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합병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5번에 보시면 가처분 등기라고 써 있죠? 이건 용의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용의권을 합병할 수 있다. 그럼 없다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용의권이 아닌 권리들은 합병할 수가 없다. 그걸 합병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꾸 뭐 이렇게 전세권이 용의권이죠. 우리 방 한 칸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할 수 있어. 근데 저당권은 용의권이 아니죠. 안방은 방 한 칸만 은행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집 전부 대출해 주지. 그건 합병할 수가? 그래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죠,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 1년 내내 할 거예요. 민법에서도 이제 일필지 일부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등기법에서 계속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용의권은 합병할 수 있다. 일필지 일부에 되니까. 그래서 그 심의 임창 영승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 합병까지 지금 그 본 내용들이고, 자 다시 그 책 한번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합병까지 그 부분. 예, 거기 지금 페이지 116까지 지금 봤죠, 그죠? 그 117페이지는 그 절차는 그거예요. 아까 합병은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합병은 측량하지 않았죠,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 합병할 때, 요 경계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경계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면적은 아까 합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거기 가로 5번이에요, 절차. 자, 117조. 합병에 따른 경계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즉, 경계입니다.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나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가 없게 된 부분은 말소한다고 써 있죠. 여러분 그 밑에 그림에 보시면 35번지 답하고 39번지 답이 합병이 이루어졌죠. 거기 경계선에 XXX 써 있죠, 이렇게. 그 그림에. 그게 이제 말소한다 그 얘기고. 면적은 합산하겠죠, 그죠? 이미 토지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목이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죠. 답끼리 합병할죠, 그죠? 그리고 요거 기억나나요? 합병은 선순위 집어냈어요, 후순위 집어? 선순위. 그러니까 35번 답하고 39번이 답이 합병됐으니까 35번 답이 남아있잖아요. 39번 답은 사라져버렸고. 맞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기억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자, 우리 합병은 몇 필지가 되는 거다? 한 필지.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거기에 파생원칙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의권, 무슨 권? 용의권들은 합병할 수 있다. 예, 그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예, 좀 쉬었다가 볼게요.